봉수산의 목소리 왕이 숨긴 진짜 사건. 일부 산이 말을 하기 시작한 밤. 봉수산은 말이 없는 산으로 알려져 있었다. 바람이 세게 불어도 비가 쏟아져도 새벽 안개가 골짜기를 삼켜도 이상한 소문 하나 없이 늘 그 자리에 있던 산이었다. 그러나 그 산이 사람의 목소리로 울기 시작한 밤이 있었다. 그날을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다. 기억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억하는 순간 자신도 그 산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조선 중기 왕이 아직 젊었고 나라보다 자신의 자리가 더 위태롭다고 느끼던 시절. 봉수산 아래 작은 고을 하나가 지도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공식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봉수산 인근 역병 발생. 확산을 막기 위해 인근 민가 전부 폐쇄. 단 한 줄이었다. 사람의 이름도 숫자도 울음도 없는 문장. 하지만 이상했다. 역병으로 마을을 비웠다면 왜 무덤 하나 남지 않았을까? 왜 살아남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 이후로 봉수산에서는 밤마다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까? 처음 소리를 들은 이는 봉수대에서 근무하던 하급 군졸이었다. 그는 새벽 교대를 앞두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분명히 들었다고 했다. 전하.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소리였다. 짐승도 바람도 아니었다. 군졸은 겁에 질려 상관에게 보고했지만 그날 이후 그는 다시 봉수대에 오르지 않았다.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있다. 근무 태만으로 파직. 하지만 파직된 자의 시신은 며칠 뒤 봉수산 중턱에서 발견되었다. 혀가 잘린 채로. 그 사건은 조용히 덮였다. 왕의 명으로. 당시 왕은 자주 봉수산을 바라보았다고 전해진다. 산을 볼 때마다 마치 누군가를 피하듯 고개를 돌렸고 봉수대에 불이 늦게 오르면 이례적으로 분노를 터뜨렸다. 산을 잘 보라 했다. 연기 하나 불빛 하나도 놓치지 말라 했다. 신하들은 이유를 알지 못했다. 다만 왕은 그 산을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했다. 실마리는 한 장의 봉인된 문서에서 시작된다. 왕이 즉위하기 전 세자로 있던 시절의 기록. 그 문서에는 봉수산 아래 마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음계촌. 그 마을은 특이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산을 향해 절을 했고 아이들은 산을 등지고 자랐다.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규칙이었기 때문이다. 마을에는 오래된 말이 전해졌다. 산은 듣고 있다.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답한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심지어 임금의 소문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금기를 깬 이가 있었다. 세자였다. 사냥을 나왔다가 우연히 봉수산 아래로 길을 잘못 들었고 그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다. 그날 밤 세자는 술에 취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곧 이 나라의 왕이다. 그 말이 끝나자 산이 울렸다. 땅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듯한 소리. 사람의 울음과 짐승의 숨결이 섞인 이상한 진동. 마을의 노인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다. 부르지 마시오. 그 이름을 산에 남기지 마시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 다음 날 마을의 아이 하나가 사라졌다. 그 아이의 이름은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이상한 점은 그날 이후 세자가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봉수산 정상에서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꿈.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약속을 지켜라. 세자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왕이 된 뒤 그는 기억해냈다. 즉위 3년째 되던 해 봉수산 아래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진 해. 왕은 직접 명했다. 그곳에 있던 모든 것을 없애라. 사람도 집도 이름도. 역병이라는 이유는 나중에 붙여졌다. 그날 밤 봉수산에서는 처음으로 울음이 들렸다. 그리고 그 울음은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봉수산의 목소리는 죽은 자의 것이 아니라 왕이 숨긴 진실이
산을 통해 새어나오는 소리라고.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덧붙인다. 그 산은 아직도 이름을 부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2부. 불에 실린 말 봉수의 밤. 봉수산의 밤은 낮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낮에는 돌과 흙으로 보이던 산이 밤이 되면 숨을 쉬듯 기척을 드러냈다. 바람은 능선을 따라 흐르며 사람의 목소리처럼 웅얼거렸고 나무 사이에서는 누군가 오래전 남긴 한숨이 아직도 떠도는 듯 했다. 서기 광희 17년 봉수대에는 다시 불이 올랐다. 하지만 이번 불빛은 외적의 침입을 알리는 것도 국경의 이상을 전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 봉수는 왕에게만 보내는 불이었다. 1. 봉수대의 노인. 봉수대에는 늘 한 명의 노인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불직이라 불렀지만 실은 누구도 그의 본명을 알지 못했다. 그는 글을 읽을 줄도 조정의 법도를 배운 적도 없었지만 봉수의 규칙만큼은 완벽히 알고 있었다. 불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가 늘 중얼거리던 말이었다. 그날 밤 노인은 불을 올리며 손을 떨었다. 그 떨림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번 봉수는 역사에 남지 않아야 할 불이라는 것을. 사라진 기록. 사건은 며칠 전부터 시작되었다. 봉수산 아래 고을에서 젊은 관리 하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름은 윤석염. 그는 왕실 기록을 정리하던 사관 보조였고 봉수 체계의 문서도 함께 검토하던 인물이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바로 봉수산 기슭. 사람들은 말했다. 산짐승에게 잡혀갔을 것이다. 밤에 길을 잘못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인은 알고 있었다. 윤석염은 산에 오르기 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것을. 3. 봉수의 규칙을 어긴 불. 봉수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다. 불 하나 이상 없음. 불 둘 외부의 움직임. 불 셋 국경의 위기. 불 넷 전쟁. 그날 밤 노인은 불 하나 반을 올렸다. 존재하지 않는 신호였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야 하는 불, 그러나 왕만은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불. 그 불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기록에 없는 사건이 발생했음. 4. 왕의 침묵. 경복의 깊은 내전. 왕은 봉수의 불빛을 보았다. 신하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왕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다. 그는 오래전, 아직 세자가 되기 전 봉수산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떠올렸다. 그날도 규칙에 없는 불이 올랐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 사람의 이름이 모든 기록에서 지워졌다. 5. 숨겨진 진짜 사건. 윤석염이 찾고 있던 것은 단순한 봉수 기록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 봉수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조사하고 있었다. 공식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낙뢰로 인한 사고 봉수병 1명 사망. 하지만 봉수대 구조상 그 위치에서 낙뢰가 맞을 수 없다는 것을 윤석염은 알아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자 한 줄의 메모가 나타났다. 그날 봉수는 왕을 향해 울었다. 6. 산에서 들린 목소리. 윤석염은 사라지기 전날 밤 봉수산 정상에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말했다. 이 산은 말이 많네. 불로는 다 전하지 못한 말들이 아직 남아있지. 윤석염은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봉수대에 남았다. 그리고 새벽녘 산 전체가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땅속에서 외치는 듯한 목소리였다. 보았느냐? 왕이 본 것을. 7. 돌아오지 않은 자. 다음 날 윤석염은 사라졌다. 피도 발자국도 다툼의 흔적도 없었다. 그가 남긴 것은 봉수대 돌틈에 끼워진 작은 종이 조각뿐이었다. 진짜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8. 다시 이어지는 불. 노인은 그 종이를 태우며 말했다. 불은 결국 또 오르게 되어 있지. 그날 밤 봉수산에는 다시 불이 준비되었다. 이번에는 왕조차 외면할 수 없는 불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산은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3부. 봉수의 남은 이름.
봉수산 자락에 해가 완전히 저물었을 때 산은 낮과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칠 때마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렸다. 윤겸은 봉수대 아래 낡은 돌계단 앞에 서 있었다. 돌은 군데군데 패여 있었고 그 사이로 이끼가 깊게 눌어붙어 있었다. 그는 손에 든 등불을 조금 높이 들었다. 여기가 그 봉수대입니다. 그의 말에 뒤따라온 이는 내금이 출신이자 지금은 좌천된 무관 박무성이었다. 왕의 밀명을 함께 받은 자. 그리고 이 사건의 끝을 함께 보게 될 인물이었다. 이 산의 봉수가 끊긴 날이 언제인지 아시오? 무성이 낮게 물었다. 윤겸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공식 기록엔 없습니다. 다만 왕이 즉위한 해겨울. 단 하루 봉수 기록이 비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 봉수산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이면 불도 연기도 없는데 산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엔 미친 노파의 헛소리라 여겼다. 그러나 그 소문은 점점 구체적이 되었고 마침내 공통된 말을 남겼다. 불은 꺼졌으나 진실은 남았다. 윤겸은 봉수대 꼭대기에 올랐다. 그곳엔 오래된 화덕과 함께 사람이 앉아있던 흔적처럼 움푹 패인 돌자리가 있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말했다. 봉수는 신호만 올리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긴 누군가 오래 머문 흔적이 있습니다. 무성은 말없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봉수대 뒤편의 돌벽을 손으로 더듬었다. 여기다. 돌 하나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윤겸이 함께 밀자 안쪽에서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불에 그슬린 나무판 하나가 있었다. 판 위에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름을 남긴다. 내가 사라지더라도 이 산은 기억할 것이다. 글씨체는 조정 문서와 달랐다. 그러나 윤겸은 단번에 알았다. 이건 왕의 필체가 아닙니다. 무성의 눈빛이 굳었다. 그럼 누구의 글이란 말이오? 윤겸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폐위된 세자 이연의 글씨와 닮았습니다. 그 이름이 공기 속에 흩어지자 바람이 갑자기 거세졌다. 등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봉수대 벽에 뒤틀렸다. 이현. 기록에서 병사로 처리된 왕의 친동생. 그러나 실상은 반역 혐의로 몰려 하룻밤 사이 사라진 인물. 세자가 봉수산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무성이 낮게 물었다. 아마도 마지막 밤을 여기서 보냈을 겁니다. 윤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그리고 그날 봉수는 일부러 올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성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왕은? 윤겸이 고개를 저었다. 왕은 이 산을 봉인했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사람 하나를 역사에서 지우기 위해서요. 그 순간 산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누군가가 몰래 봉수대 쪽으로 오고 있었다. 우릴 보고 있다. 무성이 말했다. 윤겸은 마지막으로 나무판을 품에 넣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봉수산의 목소리는 귀신이 아니라 기록되지 못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의 시작이었다. 4부. 돌아온 봉수 사라진 이름. 봉수대 불씨가 살아난 다음 날부터였다. 산 아래 마을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젯밤 봉수산에서 누가 울었다더라. 불빛이 아니라 사람 목소리였대. 그 소문은 낮에는 웃음으로 흘려졌지만 밤이 되면 누구도 봉수산 쪽을 보려 하지 않았다. 정원 역시 잠들지 못했다. 불씨가 타오르던 그 순간 분명 들었다. 이제 나를 기억하라. 그 목소리는 바람도 짐승도 아니었다. 사람의 숨과 억울함이 섞인 소리였다. 사라진 기록, 살아있는 흔적. 정원은 왕명을 핑계로 봉수대 관련 옛 장부들을 다시 들춰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사건이 일어났다는 해의 기록만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봉수대 점검 기록, 파발 이동 경로, 야간 교대 명단까지 모두 앞뒤 해는 남아있는데 그 해만 찢어낸 듯 사라져 있었다. 그날 밤 정원은 몰래 궁중 기록관 노인을 찾았다. 봉수산 관련 문서. 혹시 따로 보관된 게 있습니까?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말했다. 보관된 게 아니라 묻힌 게 있지. 봉수군이 아닌 사람. 노인은 정원에게 낡은 종이 조각 하나를 건넸다. 거기엔 봉수군의 이름이 아닌 사람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박윤수, 최명근, 한석진, 그리고 마지막 먹으로 지운 이름 하나. 이들은 봉수군이 아니었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왕의 비밀을 본 사람들이지. 정원의 손이 굳었다. 비밀이라면 반역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왕이 지키지 않은 약속이었네. 봉수산에서 사라진 밤. 그날 밤 봉수산에는 정해진 신호가 올라와서는 안 됐다. 그러나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분명 붉은 불빛을 봤다. 그 불빛은 외적의 침입이 아니라 왕실 내부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였다. 왕은 그 신호가 다른 봉수대로 번지기 전에 즉시 끊어야 했다. 그래서 내린 명령. 그 밤을 본 자는 봉수군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라. 기록에서 이름을 지우고 시신은 산 아래 공동묘지에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죽음조차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다시 울리는 봉수의 이유. 정원은 깨달았다. 봉수산의 불은 경고가 아니었다. 기억을 요구하는 신호였다. 그날 밤 억울하게 사라진 이름들이 다시 불을 올린 것이다. 봉수는 말이 없지만 진실을 숨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군가 알아보는 순간 다시 살아난다. 왕이 가장 두려워한 것. 정원은 마지막으로 왕의 친필 문서를 떠올렸다. 봉수는 꺼졌으나 소리는 꺼지지 않았다. 그 문장은 경고였다. 왕이 두려워한 건 외적도 반역도 아니었다. 억울하게 사라진 자들이 언젠가 불과 목소리로 돌아올 것이란 사실. 그날 밤 정원은 봉수산을 다시 올려다보았다. 불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들렸다.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불을 올릴 것이다. 정원은 결심했다. 이제 봉수는 단순한 신호가 아니다. 숨겨진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마지막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부. 왕이 지운 이름. 봉수산은 그날 밤 유난히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바람은 불었지만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고 달빛마저 능선 위에서 멈춰 서 있었다. 마치 이 산이 더 이상 아무것도 들키고 싶지 않다는 듯. 정원은 산 아래 오래된 폐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곳은 공식 기록에는 없는 절이었다. 지도에도 조정 문서에도 존재하지 않는 장소. 그러나 봉수산의 오래된 이야기 속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 여기서 시작됐군요. 정원의 앞에는 바래고 다른 불경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표지는 뜯겨 있었고 첫 장에는 글자가 지워진 흔적이 선명했다. 칼로 긁어낸 듯한 자국. 그 글씨는 분명 누군가의 이름이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이름을 다시 읽으면 산이 울기 시작할 걸세. 정원이 돌아보자 한 노승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봉수산에서만 산다는 사람들은 그를 산을 듣는 자라 불렀다. 스님은 알고 계셨군요. 모를 수가 없지. 이 산은 매년 같은 밤에 같은 소리를 내네. 노승은 천천히 불경을 넘기며 말했다. 20해 전 이 산에서 한 아이가 죽었네. 아니 죽임을 당했지. 정원의 손이 굳어졌다. 아이. 그동안 기록에는 없었던 존재. 그 아이는 누구였습니까? 노승은 대답 대신 불경 속 빈 페이지를 가리켰다. 이 자리에 있던 이름. 왕이 직접 지우라 명한 이름이네. 정원의 머릿속에서 그동안 맞지 않던 조각들이 이어졌다. 세자 책봉을 앞두고 벌어진 이상한 숙청. 봉수산 인근에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보고. 그리고 왕이 갑자기 바꾼 법령 하나. 왕족 외 왕실 혈통을 입에 올리는 자는 차명에 처한다. 설마. 정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왕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네. 순간 봉수산 어딘가에서 낮고 긴 울림이 터져 나왔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통곡하는 소리. 그 아이는 정실도 후궁도 아닌 궁 밖에서 태어난 아이였지.
그러나 피는 속일 수 없었네. 정원은 숨을 삼켰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의 왕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산으로 데려왔지. 존재를 없애기 위해. 노승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잔인했다. 아이를 맡았던 이는 왕의 명을 받았네. 조용히 기록 없이. 하지만 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울지 않았지. 정원은 봉수산을 바라보았다. 밤하늘 아래 산은 마치 거대한 사람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그 대신 노승이 말을 이었다. 산이 울기 시작했네. 그날 이후 봉수산에서는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각에 아이의 울음과도 같은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귀신이라 했고 조정은 미신이라 덮었지. 정원은 깨달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반역도 음모도 아니었다. 왕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역사를 지운 거군요. 노승은 조용히 합장했다. 산은 기억하고 있네. 사람만이 잊을 뿐.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이곳으로 오고 있었다. 시간이 없네. 노승이 말했다. 이제 선택해야 하네, 정원. 무엇을 말입니까? 진실을 밝히면 왕조가 흔들릴 걸세. 하지만 침묵하면 봉수산은 계속 울겠지. 정원의 눈에 불경의 빈 페이지가 다시 들어왔다. 지워진 이름. 왕이 두려워했던 이름. 그 이름을 되살리는 순간 이 나라의 역사는 다시 쓰이게 될 것이다. 봉수산에서 또 한 번 길고 낮은 울음이 퍼졌다. 마치 아이가 묻는 듯 했다. 왜 나를 지웠느냐고. 그리고 정원은 알았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6부. 봉화가 꺼진 밤 왕의 마지막 선택. 봉수산의 밤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새도 울지 않았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했다. 그날 밤 봉화대에 불이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조정에서는 역병 때문이라 둘러댔고 백성들에게는 산짐승이 봉화대를 훼손했다는 말이 돌았다. 그러나 산을 오래 지켜온 이들은 알고 있었다. 봉수산이 저렇게 잠잠해질 때는 반드시 사람이 죽었을 때라는 걸. 봉수군의 시신 그리고 사라진 기록. 봉수대 아래 골짜기에서 봉수군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몸에는 외상이 없었고 독의 흔적도 희미했다. 다만 얼굴이 기묘하게 굳어 있었다. 마치 죽는 순간 무언가를 보았다는 듯이. 더 이상한 것은 그의 품에서 발견된 작은 대나무 통이었다. 안에는 봉수 기록 일부가 들어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날짜, 왕이 봉수산을 비밀리에 올랐다는 날의 기록만이 정확히 잘려나가 있었다. 누군가 기록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정교하게 훼손할 수 없었다. 봉수산에서 들렸다는 목소리. 그 무렵부터 산 아래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이 깊으면 봉수대 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더라. 아니야,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한꺼번에 숨쉬는 소리였어. 노파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왕이 산에 올랐던 밤이야. 봉화가 꺼지고 산이 한번 크게 울었지. 사람들은 그 말을 미신이라 치부했지만 문제는 그 소리를 들은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왕이 숨긴 사건의 실체. 왕은 그날 밤 정식 행차도 없이 봉수산에 올랐다. 이 사실은 오직 세 사람만이 알고 있었다. 내관 하나, 호위무사 하나, 그리고 봉수산을 관리하던 산직. 그런데 며칠 뒤 그 세 사람 모두 기록에서 사라졌다. 죽었다는 보고도 유배를 갔다는 명령도 없었다. 마치 존재 자체가 지워진 것처럼. 조정의 오래된 문서를 뒤지던 한 사관은 기이한 메모를 발견한다. 그날 왕은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다. 봉수산이 숨기고 있던 것. 봉수산은 단순한 봉화의 산이 아니었다. 과거부터 이 산은 왕조 초기에 제거된 자들의 흔적을 봉인한 곳이라는 은밀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억울하게 제거된 왕자, 반역자로 몰린 대신 그리고 이름조차 남지 않은 수많은 이들. 그들의 죽음은 봉화로 연기로 불빛으로 국경을 알리던 산 아래에 겹겹이 묻혀 있었다. 왕은 그 사실을 확인하려 했고 그날 밤 봉수대 아래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들었다.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었다. 산이 말했다. 불은 거짓을 전하고 침묵은 진실을 남긴다. 봉화를 끈 이후. 그 이후로 봉수산의 봉화는 점점 사용되지 않았다. 다른 산으로 체계가 옮겨졌고 봉수산은 노후된 시설이라는 이유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왕이 그 산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불을 올리는 순간 그날 밤 들었던 목소리가 다시 세상으로 퍼질까 두려웠던 것이다. 끝나지 않은 침묵. 봉수산은 지금도 서 있다. 봉화대는 무너졌고 사람들은 등산로로만 오르내린다. 하지만 밤이 깊으면 바람이 불지 않아도 돌틈 사이에서 낮은 숨소리가 새어나온다고 한다. 그리고 그 소리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전언이 남아있다. 기억하라. 불로 가린 것은 언젠가 소리로 돌아온다. 다음 7부에서는 왕이 끝내 기록하지 못한 마지막 명령, 그리고 봉수산 사건이 후대 왕실의 어떤 저주처럼 이어졌는지가 드러난다. 7부. 봉수산이 말을 걸던 밤. 봉수산의 밤은 유난히 깊었다. 달빛은 산등성이에서 걸음을 멈췄고 안개는 낮은 숨처럼 계곡을 떠돌았다. 그날 밤 산은 처음으로 침묵하지 않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겠구나. 내금이 종사관 서리는 봉수대 아래 바위에 앉아 그렇게 중얼거렸다. 7일 전 왕의 밀명이 담긴 비단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임무는 돌아오는 길이 없다는 것을. 봉수산은 원래 적의 침입을 알리는 산이었다. 그러나 기록에 남지 않은 또 하나의 역할이 있었다. 왕이 지워야 할 사건을 산에게 맡기는 곳. 사라진 봉수 기록. 조정에는 이상한 공백이 있었다. 15년 전 3개월 동안의 봉수 기록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전쟁도 반란도 없던 시기. 그런데 봉수대는 분명 매일 불을 올렸다. 불은 있었는데 기록이 없다. 서리는 그 점이 처음부터 걸렸다. 봉수는 군사통신이다. 하루라도 비면 국법 위반이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봉수대 책임자였던 최문각이라는 인물은 어느 날 갑자기 병사했고 그의 가족은 모두 산 아래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같은 해 왕은 즉위했다. 왕의 즉위와 봉수산. 선왕은 급서했다. 공식 기록은 지병 악화. 그러나 실록 초본에는 지워진 문장이 하나 있었다. 봉수산에서 올린 불빛이 사흘 밤낮 꺼지지 않았다. 그 문장은 검은 먹으로 덧칠되어 있었다. 지운 자는 분명 왕 자신이었다. 봉수산의 불은 경고가 아니었어. 서리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건 신호였지. 살아있는 증인. 산중 암자에서 한 노인을 만났을 때 서리는 자신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았다. 노인은 봉수군 출신이었다. 다리 하나를 잃고 산에 숨어 살고 있었다. 그때 우리는 불을 올린 게 아니네.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닿아 있었다. 불이 스스로 올라왔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산이 먼저 알았어. 봉수산의 진짜 기능. 봉수산은 단순한 통신망이 아니었다. 이곳은 왕실의 비밀 처형지였다. 왕이 직접 손을 더럽힐 수 없는 일. 반역의 씨앗이 될 인물들. 선왕의 측근들. 즉위에 방해가 될 혈통들.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 조사라는 이름으로 사라지게 했다. 그리고 봉수대에는 불이 올랐다. 그 불은 외부로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왕에게 보내는 완료 보고였다. 산이 울기 시작하다.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서린의 질문에 노인은 산을 바라봤다. 산이 견디는데도 한계가 있거든.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졌어. 그날 이후 봉수산에서는 밤마다 소리가 났다. 울음도 바람도 아닌 사람의 목소리. 여기 있다. 우릴 보라. 기억하라. 왕의 마지막 명령. 서린이 받은 밀명은 단순했다. 봉수산을 조사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말의 뜻을 그는 이제 분명히 알았다. 기록도 증인도 그리고 조사관 자신까지. 이번엔 내가 불이 되는군요. 서린은 봉수대에 올라 마지막 불씨를 들었다. 불이 오르던 순간 불을 붙이자 산이 흔들렸다. 그동안 묻혀있던 뼈들이
돌 사이에서 드러났고 안개는 사람 형상을 띠었다. 수십, 수백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울렸다. 말해라. 이제는 말해라. 서린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그는 불을 끄지 않았다. 이번 불은 왕에게 보내는 신호가 아니었다. 봉수산의 선택. 그 밤 이후 봉수산에서는 다시는 봉수가 오르지 않았다. 대신 조정의 소문이 퍼졌다. 산이 울었다. 봉수대에서 사람이 내려오지 않았다. 왕의 꿈에 불탄 산이 나타났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봉수산을 직접 보러 가겠다고 말했다. 그가 보게 될 것은 불이 아닌 산이 기억한 모든 진실이었다. 7부는 비밀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고 조사관이 스스로 희생을 선택하는 전환점입니다. 8부에서는 왕이 봉수산과 마주하는 최후, 진짜 봉수산의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역사에서 어떻게 지워졌는지가 결말로 이어집니다. 8부. 봉수산이 모든 것을 말하던 날 완결. 봉수산의 새벽은 유난히 조용했다. 바람도 새소리도 멈춘 듯한 정막 속에서 윤겸은 산 정상의 봉수대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비단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왕의 친필로 쓰인 봉인된 밀서. 그날 밤 윤겸의 스승이 죽기 직전까지 지키려 했던 바로 그 문서였다. 윤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문서를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 자신은 다시는 조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봉수산은 진실을 숨긴 자를 단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었다. 마지막 봉화. 봉화를 올려라. 윤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함께 올라온 봉수군 하나가 망설였다. 대감 이 봉화는 왕의 명이 있어야. 윤겸은 고개를 저었다. 이 봉화는 왕을 위한 것이 아니다. 조선을 위한 것이다. 불씨가 붙는 순간 붉은 불길이 봉수대를 타고 하늘로 솟구쳤다. 그 봉화는 전쟁의 신호가 아니었다. 반란의 신호도 아니었다. 숨겨진 왕실의 죄가 드러났음을 알리는 봉화였다. 멀리 또 다른 산의 봉수대가 응답하듯 불을 밝혔다. 그리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하룻밤 사이 조선 전역의 봉수대에 불이 이어졌다. 왕의 선택. 궁궐에서는 난리가 났다. 신하들은 입을 모아 외쳤다. 영모입니다. 봉수대가 허락 없이 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왕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봉수산 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왕은 알고 있었다. 이날이 올 것을. 짐이 너무 오래 숨겼구나. 왕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20해 전 봉수산에서 발견된 광맥. 그곳에서 드러난 것은 금이 아니었다. 왕실의 혈통을 뒤흔들 증거. 선대 왕이 숨기려 했던 친왕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마을 하나를 통째로 지워버린 사건. 그날 봉수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산사태라는 이름으로 역사에서 사라졌다. 목소리의 정체. 윤겸은 봉수대 아래 동굴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아직도 남아있었다. 돌벽에 새겨진 수백 개의 손자국, 그리고 글로 남기지 못한 이들의 절규. 그가 들었던 봉수산의 목소리는 귀신도 신도 아니었다. 진실을 묻어버린 땅이 내는 소리였다. 윤겸은 문서를 불 속에 던지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백성 앞에 읽기로 선택했다. 백성 앞에 기록. 며칠 뒤 윤겸은 관직을 벗은 몸으로 장터에 섰다. 그의 앞에는 수백 명의 백성이 모였다. 이 글은 왕이 숨긴 진짜 사건의 기록이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윤겸은 울지 않았다. 분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읽었다. 그날 밤 조선에서 처음으로 왕의 죄가 백성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봉수산의 마지막 불. 왕은 윤겸을 잡지 않았다. 그 대신 스스로 교지를 내렸다. 봉수산 사건을 산사태라 기록하지 말고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기록을 남길 것. 그 교지는 공식 기록에서 빠졌지만 사람들의 기억에는 남았다. 그날 이후 봉수산의 봉수대에는 다시는 불이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했다. 산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끝나지 않은 목소리. 윤겸은 산을 떠났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만 봉수산을 오르던 나그네들이 밤이 되면 가끔 이런 말을 남겼다. 불은 없는데 누가 부르는 것 같았다. 봉수산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말을 시작했다. 숨긴 진실은 반드시 불이 된다. 그것이 봉수산이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이었다. 끝. 제작 AI 할매의 이야기방. AI 기반 창작 스토리 대본 및 영상 편집 100% 자체 제작.